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이용한 자료 요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숫자를 이용한 자료 요약 편입니다. 숫자를 이용한 자료 요약에서는 먼저 대표값과 편차를 나타내는 기초 통계량들을 알아보고 평균과 중앙값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대표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다음, 편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초 통계량으로 표준 편차와 4분위 수 범위에 대하여 학습하고 4분위 수들을 이용하여 자료의 윤곽을 쉽게 파악하는 박스 플롯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플롯은 존 튜키의 작품입니다. 우선 대표값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샘플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제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들의 키를 물어본 것입니다. 170, 165, 174, 158, 172, 160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6명의 키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키 170cm인 학생을 대표로 세운다면 이 학생은 대표로서 아주 그럴듯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 다음 학생의 키하고는 이 값이 차이가 납니다. 또 그 다음 학생하고도 차이가 나고 또 그 다음 학생하고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값과 각 관찰값과의 차이를 우리는 편차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eviation, 옆으로 삐져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devia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170이 아닌 다른 한 일정한 C라는 값으로 대표해 보면 각 관찰값과 이 대표값과의 차이인 편차들의 리스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170 빼기 C, 165 빼기 C, 174 빼기 C, 158 빼기 C, 172 빼기 C, 160 빼기 C 이런 똑같은 6개의 리스트가 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표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편차를 좀 가장 작게 해주는 게 뭐냐 우리가 느끼기에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대표값을 어떤 값하고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결국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작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작다, 크다 이걸 논한다는 것은 결국 크기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 크기를 재는 방법으로 최소한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차들, 170 빼기 C 이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부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없애고 나서 이걸 평균을 낸 다음에 이제 그 부호를 이게 요 그래프가 바로 이쪽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걸 이제 기억을 요 위에 겁니다. 위에 거에다 맞춰 놓으시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제곱 평균의 제곱분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곱을 편차들을 각각 이렇게 제곱을 해주고 제곱을 하고 나면 이제 부호가 없어져서 부호를 없앤 것까지는 좋은데 부호를 없애고 나서 평균을 취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건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곱분을 취해 줌으로써 똑같은 단위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2가지 방법이 있을 때 편차의 크기를 가장 줄여주는 대표값은 뭐냐? 그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차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위쪽에 나온 그래프는 관찰치의 개수가 짝수일 때 바로 이 경우입니다. 지금 6개의 경우를 이제 그려본 건데 그 아래는 거기서 하나를 뺐을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짝수일 경우 아래가 이제 홀수일 경우에 그래프가 되겠는데 관찰치의 개수가 이와 같이 짝수일 때는
관찰치들을 순서대로 늘어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두 값에서 그 차이가, 편차가 똑같아집니다. 편차의 크기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값 사이에서 어떤 값을 취하든 그 편차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 되는데, 관찰치 개수가 호수일 때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순서에서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값이 바로 유일한 값이 이 편차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중앙값입니다. 즉 편차의 크기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정하면 절대값의 평균 낸 것으로 하면은 중앙값이 바로 편차의 크기를 가장 줄여주는 대표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앙값은 편차 절대값의 합을 가장 작게 하는 대표값. 그래서 이걸 이제 미쳤다는 뜻이 아니고 미니멈 이건 absolute deviation을 줄임말입니다. MAD. 이런 그런 성질을 갖는다. mad property를 갖는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반면에 산술 평균은 편차의 제곱평균을 가장 작게 하는 대표값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편차의 제곱평균을 작게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편한 성질이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이쪽 성질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증명이 나오게 되는데 증명 자체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찰 값들을 x1, xn이라고 일단 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관찰하는 값들이라고 하고 산술 평균을 x바 요겁니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 증명이 나오냐면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게 완전 제곱법에 의해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이걸 딱 x바만큼 뺐다 더했다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가로로 묶어주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준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성질에 따라, 이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요 뒷부분은 i하고 요 인덱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n번 더해 준 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 역시 x바 빼기 c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 이 요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요 sum xi 빼기 x바라는 놈이 바로 x바의 정의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되죠. x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양쪽에다 n x바를 해주면 바로 sum x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 이게 0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0이 됩니다. 즉, 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것은 이 두 텀만 남는데 결국 여기서 이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놈은 요 값보다는 항상 크고 C가 X바일 때 바로 산술 평균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즉 그때 최소값이 바로 산술 평균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의 성질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럼 이 편차의 제곱 평균을 최소로 했을 때 그 실제 편차값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값이죠. 아까 우리 봤던 C 대신에 X바를 대입한 것. 여기 루트까지 씌워놨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영어로 이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되겠죠. 이건 역시 고전적인 통계 용어는 다 누가 만들었냐면 칼 피어슨의 작품이다. 이걸 다시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가서 이 X바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 우리가 최소화해 준 이 식은 결국 뭐냐면은 기억적으로 살펴봤을 때 X1, Xn을 하나의 벡터로 표시했을 때 이 xi 빼기 c라는 벡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1을 곱한 C라는 것은 C에다가 1, 1,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그런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거리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이쪽이 C가 될 테니까 이런저런 관계가 됐을 때 그 벡터의 거리를 가장 작아지게 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벡터끼리 서로 이렇게 직각이 될 때 가장 작아지니까 거리가. 그래서 그 직각일 때를 계산해 보면은 바로 이제 C1이 바로 이런 꼴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되고요. 이건 뭐 그냥 그 해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 그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 성질은 사실상 그 어떤 편차의 크기를 최소화했느냐,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의 키 자료를 예로 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산술 평균은 얼마가 나오냐면 116점.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때 표준 편차는 6.0입니다. 표준 편차는 당장은 필요한 양은 아니고요. 중앙값은 167.5, 6명이니까 가운데 2명 평균을 낸 겁니다. 근데 만약 이때 가장 키가 큰 사람이 174였던가요? 그 174를 잘못 읽어가지고 194로 입력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평균은 20cm가 6명한테 늘어나는 거니까 166.5에서 169.8로 확 변합니다. 그러나 중앙값은 여전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중앙값은 꼬리값의 변화에 강건하다,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평균은 이런 꼬리값들에 대해서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다 보니까 이 끝에서 나는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반면에 그 대신에 이제 평균은 모든 점들을 다 형평 있게 대응하는 균형 있게 대응하는 균형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밸런스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평균이나 중앙값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대표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은 모든 관찰값을 평등하게 취급합니다. 중앙값은 순서대로 늘어서였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의 모든 비중을 이 각각의 극단적인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표값은 없겠느냐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혼자 나와 있는 이 중앙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균을 내거나 평균을 내되 중앙값의 특징을 부여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삭평균이라는 것은 이 평균이 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꼬리값을 제거한 겁니다. 꼬리값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평균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5%씩 제거하면 우리가 이것을 5% 절삭평균이라고 하고 만약에 하나도 절삭을 안 하면 이건 그대로 산술평균 자신이 됩니다. 즉 산술평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서 꼬리를 잘라가서 결국은 중앙값과 같은 성질을 가져가는 자 그래서 50%를 다 절삭해버리면 결국 가운데 하나만 남으니까 그대로 자신 중앙값이 돼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절삭평균은 평균의 성질로부터 중앙값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은 체조 같은 데서 점수를 산출할 때 활용을 합니다. 7명 정도가 예를 들어 심사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 표현을 다시 돌아가 보죠. 반대로 이번에는 중앙값의 성질에서 거꾸로 평균 쪽으로 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분포의 그림 그려봤는데 이 자료 전체를 한번 균등하게 4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4등분을 해서 처음 4분의 1이 모여 있는 것을 4분의 1 지점을 우리가 제일 4분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었고요. 이게 중앙값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분의 1 모여 있고 여기 또 4분의 1 모여 있고 여기 4분의 1 모여 있고 여기 4분의 1 모여 있는 것이죠. 여기 중앙값. 이것이 세 번째 있다고 해서 제3 4분위수 Q3 이렇게 됩니다. 이 제1 4분위수라는 놈은 결국 중앙값보다 작은 관찰값들의 중앙값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Q1이라고 하고 자료의 아래 2분의 1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3, 4분위수는 중앙값보다 큰 관찰값들의 중앙값이 되죠. 그래서 Q3는 중앙값보다 큰 윗부분 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4분위수들의 평균이라고 해서 4분위수 평균이라고도 하고 아까 이 위키피디아에서 본 것처럼 인터 쿼타일 민이란 이름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4분위수들 그러니까 제1 4분위수, 중앙값, 제3 4분위수를 평균을 내는데 자, 잘 보시면 중앙값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료 전체를 대표하고 있었죠. 반면에 제1 4분위수는 자료의 반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제3 4분위수도 자료의 반을 대표. 그러니까 비중이 다른 거죠. 평균을 내되 4분의 1 대 2분의 1 대 4분의 1이라는 웨이트를 줘서 그러니까 Q1 나누기 4분의 1 더하기 중앙값의 2배 제3 4분위수의 하나 이런 4대 1대 2대 1의 비율로 평균을 낸 것을 4분위수 평균이라고 하고 이 4분위수 평균은 결국 중앙값과 같은 중앙값들 같은 성질 자료의 반의 중앙값이냐 그 전체 중앙값이냐는 그 중앙값의 성질로부터 평균을 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도 역시 이 두 가지 개념 둘 다 존 듀케의 작품입니다. 절삭 평균은 잘라냈다는 의미에서 트림드 민이라고도 부르고 이 트림이란 뜻은 트림드 민 가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림은 just trim it 하면은 그냥 그 머리를 이쁘게 다듬어 주세요 하는 그런 영어로 관용구 표현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프 자료 요약에서 살펴봤던 당첨 번호와 당첨 금액 자료에 대해서 숫자로 된 기초 통계량 값들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봤지만 당첨 번호의 최소값은 0, 0, 0, 0. 그 당첨 금액 경우는 이제 83불이었고 제1 4분위수는 당첨 번호가 230, 당첨 금액은 194.2불이 됩니다. 여기서 당첨 번호의 경우 0에서 999까지를 4등분하면 대략 한 250 정도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 좀 못 미친다는데 이제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앙값의 경우도 한 50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좀 못 미치는 값이 나왔습니다. Q3의 경우 즉 제3, 4분위수는 750 근방이어야 될 텐데 조금 더 못 미치는 값. 다행이라기보다 뭐 그냥 최대값은 어떻게 우연히도 다 0에서 999가 다 평행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도 대략 한 500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왼 아래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평균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은 가능합니다만 이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만큼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고 당첨 금액의 경우는 중앙값이 270.2 제3, 4분위수는 364 최대값은 869.5불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가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 5개 숫자 최소값, 제1 4분위수, 중앙값, 제3 4분위수, 최대값 이 5가지 숫자만 가지고서도 자료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숫자를 이번에 당첨번호의 경우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당첨번호를 요약한 건데 최소값이 0 요거죠.
0. 그 다음에 제1사분위수 230. 요거 잘 쫓아가 보시면 되고요. 중앙값 440.5. 제3사분위수 734.5. 그 다음에 최대값 999.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박스로 나타내 줌으로써 자료의 가운데 50%가 모여있는 범위를 쉽게 파악해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구의 작품? 존 듀키의 작품입니다. 간단한 모양으로 자료의 윤곽을 아주 쉽게 파악해 주고 있어요. 같은 작업을 당첨 금액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 경우 이제 위에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그럽니다. 좀 이상한 값들이다 하는 거죠. 이상점이라는 표현도 쓰고 범위를 많이 벗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Q1과 Q3의 사이는 이 4분의 1 간의 거리다, 범위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4분의 1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료가 상당히 꼬리가 길다 하는 것을 요 윤곽으로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거 가지고서도 역시 이런 모양이 아닐까 가운데가 그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4분의 수 이거 범위 적어봐졌군요. 4분의 수 범위라는 것은 표준 편차 같이 자료에 퍼진 정도를 재는 역할을 합니다. 제3, 4분위에서 제1, 4분위수와의 그 차이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편차의 크기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확한 표현인데, 그죠? 표준 편차가 같은 역할까지는 좋은데, 단지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measure of dispersion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재는데 같이 쓰인다. 가운데 이제 50%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로서 그러니까 중앙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표준 편차보다도 더 자료의 특징을 잘 요약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 역시 중앙값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범위로 이제 자료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 산술평균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평균 여러분들 어디서 본 거냐면 키틀레의 가슴빌레 자리에서 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표준 편차를 줄여서 S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약할 수 있는데 말발굽자를 한번 찾아보면은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값들을 다 계산을 해봤었습니다. 평균은 우리가 계산을 아까 해봤었고 표준 편차를 몰랐는데 표준 편차를 계산해보면 이제 0.87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의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1년 사망자 수는 0.7 플러스 마이너스 0.87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특히 이런 이산 자료에서 평균을 가지고 논하는 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료에 대해서 또 중앙값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 0이 144개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140개와 140번째와 141번째가 다 0입니다. 그래서 또 중앙값이 0이 되고 같은 논리로 그 제1 4분의 수를 계산해 보면 또 0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Q1도 0이다. 근데 Q3는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그 뒤는 또 열심히 1이 나오고 그러고 끝무렵에 가서 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Q3는 자, 여러분 뭐 이거 280을 4등분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70이고 그래서 70을 3배 해주면 210번째. 210번째 증가한 것이 바로 이제 여전히 1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위수 범위는 1 빼기 0, 1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값 플러스 마이너스 4분위수 범위로 요약을 해보면 1년 사망자 수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죠. 1년에 거의 죽질 않는다. 사망자가 거의 없는데 기껏 나면 한 명 정도 날까 말까 하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데이터를 기억해 보시면은 0, 144, 1 몇 개든가요? 70 몇 개든가요? 거의 여기서 다 끝나버렸죠. 즉 1년 사망자 수는 거의 없는데 기껏 나면 한 명 정도다 하는 것을 중앙값과 4분위수 범위로는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자료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보다 더 자료의 특징을 잘 요약해 준다. 이게 더자가 2번이나 나오고 있군요. 어느 쪽 요약이 보다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렇게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 분석만 빼놓고는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이는데 에,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더 따져볼 신뢰들을 몇 가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사교육비 문제 논란이라든가 이 논란 그 다음에 실제 제가 관찰 연구에서 얘를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었는데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신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끝 무렵에 자료 분석, 특히 이제 그 유의성 검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정신 차려서 같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